안녕하세요. 은근입니다. 여담인데 제 이름을 은공이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번에 라이브 할 때도 막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제 이름은 은근입니다. 네,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소유 가디건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실은 콘사 리뷰에서 사용한 비바진 이태리 콘사 사용했고요. 자세한 실 리뷰는 저번에 리뷰한 콘사 리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겹에 3.5mm 바늘로 게이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면뜨기 게이지 기준이고요. 실은 한 300에서 400g 사이 든 것 같아요. 자세한 소요량이나 기타 정보 등등 추가적인 설명들 모두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더보기란에 모두 친절하게 적어 놓을 테니 꼭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옷 소개 대충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요 가디건은 직선 탑다운 방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옷입니다. 잠깐 일어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티셔츠를 입고 풀어 헤친 채로 입어봤어요. 단추를 모두 잠그면 안에 이너 없이 이렇게 일반적인 스웨터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실로 처음 작업할 때는 이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블로킹을 할 때 이렇게 펼쳐서 블로킹을 해도 좋지만 아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블로킹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말리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이건 편물이나 실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말리고 안 말리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심하게 말리는 실이라면 이 버튼 밴드를 더 길게 떠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세탁해봤을 때 팔 길이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길이도 조금 늘어나서 너무 짧지 않게 완성되었습니다. 허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팔을 들어도 잠궈서 입었을 때 배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아몰 밑으로 한 30cm 안 되게 뜬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 팔 길이라던가 이런 길이는 마음껏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이렇게 위에는 붉은기가 도는 주황부터 아래로 갈수록 노랑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넣어봤어요. 단추는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께 그냥 선물 받은 단추 꾸러미에 있던 단추들을 골라서 이렇게 단 거기 때문에 단추는 구입처 정보가 없어요. 일반 싸게 단추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은 비슷한 단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약간 독특하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버튼 밴드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밑에 더 고무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이를 좀 짧게 원래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조금 짧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이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버튼 밴드를 모두 마무리해 놓은 상태라서 길이 수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얘를 수정하려면은 얘도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 버튼 밴드 아래로 코를 주어서 다시 이렇게 더 떴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잠그면은 이런 식으로 옷을 잠갔을 때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디자인이겠거니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해본 결과 기모감이 뽀송뽀송뽀송하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많이 입어보진 않았지만 보풀이 조금 올라올 것 같은 실입니다. 그리고 맨살이 입어도 그렇게 따갑진 않아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이너 없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자극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울 입으면 무조건 따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너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다루는 실 중에서는 자극감이 매우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연출된 사진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고 더 많은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두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소식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옷을 만들었을 때 이 팔에 약간 너무 눈에 띄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4겹인데 그중에 2겹만 떠지고 2겹이 이렇게 올이 튀어가지고 안 떠졌는데 저는 그런 걸 보통 원래 신경 쓰지 않는데 유독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올이 2가닥밖에 없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 실 한 겹이 4가닥인데 제가 올을 잘못해서 이게 2가닥밖에 안 남겼어요. 제가 평소 성격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입었는데 진짜 너무나도 눈에 띄는 거예요. 제 눈에 안 띄면 상관없는데 눈에 띄는 이상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뭔가 수정하는 거 제 머릿속에 있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작 실 짜투리 실이거든요? 원래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짜투리 실 남잖아요? 이 실을 이렇게 이용해서 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2가닥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원래는 4가닥인데 그래서 실을 이렇게 2가닥으로 나눠서 툭바늘에 끼우고 솔직히 말해서 정석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뜨개를 정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어차피 독학이기 때문에 전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빼서 여기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래로 들어가주면은 이렇게 코가 빵코가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뒤에 남은 실들은 그냥 쫑쫑 묶어줘서 이렇게 숨겨놓을 거예요. 저는 뒤에 매듭이 생기는 건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이라서 매듭이 있어서 싫은 거는 편물에 막 티가 나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연결하는 게 귀찮은 것뿐입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도 어떻게 야매로 보수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돼서 다행이에요. 전혀 티나지 않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동대문 가서 만든 찰리 브라운 마커인데 너무 귀엽죠? 지금은 또 항상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소매를 뜨고 있고요. 바늘은 치아오구 바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밤부 사용하고 있고 4.5mm 바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은 까미네 콘사 빅토리아 시그니처 사용하고 있고요. 뜨고 있는 작품은 엄청 크죠? 엄청 오버핏의 풀오버를 지금 뜨고 있어요. 브이넥 풀오버. 뭔가 이 브이넥 풀오버 약간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소요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브로큰 립 스티치라는 무늬만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요. 소요 티셔츠 도안이 워낙 베이직한 도안이라서 변형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소요 티셔츠 권장 바늘이 3.5mm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실로 만드는 옷인데 전 지금 4.5mm에다가 굉장히 게이지가 큰 무늬를 뜨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가슴 둘레가 거의 1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cm면 정말 오버핏의 옷이거든요. 그냥 오버핏으로 되게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브로큰 립 스티치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예쁜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이용한 옷을 한번 떠보고 싶어서 이렇게 소요 티셔츠에 적용해서 떠보고 있습니다. 실은 까미네 콘사의 빅토리아 시그니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뭔가 쓰던 실이라서 믿고 쓰는 실이라서 뭔가 세탁했을 때 막 너무 걱정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약간 믿고 쓰는 실이라서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애쉬한 아이보리의 핑크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색인데 저는 약간 살구색? 채도가 높은 살구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핑크 베이지라고 하면은 되게 채도가 높은 살구색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색상은 아니고 되게 약간 애쉬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소요 가디건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제가 그걸 인스타 피드에 올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뿌듯합니다. 제가 지금 소요 티셔츠 도안이 원래 반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탑다운은 소매 길이나 몸통 길이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길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8단마다 한 번씩 2코씩 줄여가지고 소매를 제작하고 있고요. 8단마다 한 코씩 줄인 게 좀 부족했는지 소매통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옷이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밸런스 자체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8단에 한 번씩 줄인다고 다른 옷도 그렇게 줄이면 이 모양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게이지란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유튜브가 인스타 라이브보다 더 편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마 유튜브에서 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봐야겠어요. 근데 저도 유튜브 라이브가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유튜브 라이브는 뭔가 댓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건 불편하지만 뭐 제가 아이패드로 라이브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댓글을 보면 되니까.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가 진짜 더 좋았던 게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댓글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송출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라이브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휴대폰에 굉장히 늦게 뜨는 그런 현상, 그런 딜레이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있었는데 유튜브는 그게 인스타그램 라이브보다 훨씬 짧아서 댓글이랑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수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타그램 시청자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최초 공개를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최초 공개는 약간 제 영상을 뜨게 하면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댓글을 달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막 집중을 하면서 볼 만큼 타이트한 영상이 아니기도 하고 되게 루즈한 영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최초 공개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제 뜨개를 하시는지 댓글을 적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의견이 왔어요. 육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이신 분들도 있고 뭐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이렇게 댓글을 받으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과 내가 소통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밤에 뜨개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매를 뜨고 있는데 콘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소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뜰 수 있겠죠? 다들 실 양을 어떻게 가늠하시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옷을 여러 벌 만들어 보신 분들은 보통 비슷한 디자인과 비슷한 무게나 질감의 실을 이제 사용해 본 걸 토대로 이렇게 실 양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스와치나 이런 걸 내서 면적 대비 이제 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500g 정도 있으면 무늬 없는 풀오버 같은 거는 좀 뜨는 것 같아요. 500g 정도 사면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 없는 그냥 베이직한 제 몸에 맞는 풀오버는 일반 울실일 경우 그냥 베이직한 거는 한 벌 500g이면 한 벌 뜨고 조금 남더라고요. 그리고 모헤어는 정말 가벼워서 굉장히 적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벼운 모헤어 옷은 막 100g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헤어는 구매하면은 굉장히 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합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헤어는 막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치아우구 밤부 바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아우구 밤부는 되게 코팅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늘의 길이 잘 드는 바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사용한 바늘 중에 미트프로 진저라는 바늘이 있는데요. 얘는 뭔가 코팅된 느낌이에요. 되게 딱딱하고 얘는 되게 무른 느낌입니다. 코팅되어 있어서 겉은 되게 매끄러운데 쓰면 쓸수록 길이 막 드는 그런 바늘은 아닌 것 같고요. 얘는 코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탁하기 전에 이런 울에 묻어있는 라놀린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저희가 머리 안 감으면 머리 떡지듯이 양털에도 이렇게 양의 피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라놀린이라는 기름이 있는데 나무 바늘이 그 기름을 흡수하면서 이게 점점 매끄러워지고 색도 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길이 드는 바늘은. 그래서 여기 잘 사용하지 않은 5mm 바늘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얇은 이 4.5mm 바늘이 조금 더 색도 진하고 광택이 도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아주 길이 많이 든 상태는 아닌데요. 이 풀오버 한 벌을 4.5mm 바늘로 이제 사용해서 떴더니 이렇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바늘의 색상이. 실제로 보면은 색상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뭔가 카메라에는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네요. 실제로는 조금 더 바늘이 기름을 먹어서 더 진해졌습니다. 요즘 정말 가을 날씨라서 너무 좋아요. 밖으로 막 나가고 싶은데 제가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가을이라서 하늘도 되게 높고 별도 많이 보이고 노을 지는 것도 너무 예쁘고 진짜 저는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다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젠가요? 저는 확실히 가을 제일 좋아하고요. 봄도 좋아하는데 봄은 뭔가 빨리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저는 약간 그 봄에 약간 연두색의 새싹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연두색 잎들. 여름은 되게 청록색, 되게 푸른 느낌의 그런 우거진 느낌, 막 숲이 막 우거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무를 보면은. 근데 저는 약간 봄에 그 작고 되게 연하고 되게 막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이파리?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옷을 뜨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이지 코수가 이렇게 작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와치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V넥 파임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V넥 파임이 심할 땐 이런 식으로 목에 고무단을 이렇게 높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파인 게 많이 올라와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이 밑에 몸통 밑단 고무단을 조금 더 넓게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실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뭔가 다들 평소에 궁금했었던 실이 있나요? 물론 제가 다 사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사용해본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써보고 싶었던 게 있거나 하면은 얘기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저는 제가 그 실을 콘으로만 봤을 때, 스와치로 떴을 때, 그리고 옷을 떴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인상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 처음에 입고 나왔던 그 노란색 소요 티셔츠도 굉장히 그냥 깔끔하고 기모감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옷을 만들고 세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모감이 있었고 굉장히 따뜻했던 것처럼 콘으로만 봐서도 모르고 스와치를 내서도 모르고 옷을 만들어봐야 비로소 그게 옷으로서의 어떤 실용성이 있는 실인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실들을 이렇게 조금씩 대충 보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사용해본 게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도안을 구매했는데 그게 6월의 솔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르네님의 로즈 레이스 가디건 성인용 도안을 구매를 했어요. 그걸 제가 1년 전부터 엄청 기다렸던 도안인데 저는 사실 풀업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가디건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와치를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되게 안 예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예뻐요. 이게 스핑글 일단 이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게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스핑글이 콕 있고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실입니다, 사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스와치를 냈는데요. 여기에 이 스와치에 사용된 실은 까미네 콘사 레인디어 모헤어 한 겹이랑 색상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로즈 뭐였는데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자막에 달아놓을게요. 레인디어 모헤어 하나랑 알파카 세퀸 이렇게 한 겹을 해서 모두 까미네 콘사 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파카 세키는 지금 구매할 수 없고 레인디어 모헤어는 최근? 아무튼 좀 전에 주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겹을 합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걸 느꼈어요. 왜 해도 안 되지?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뜨개를 시작한 지 경력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옷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무늬나 아니면 제가 주로 메리아스 편물을 뜨기 때문에 뭐 뭔가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되겠군 이러는데 이게 실도 지금 굉장히 까다롭고 아니 무늬가 너무 복잡해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해도 안 된다. 엄청 뜨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계속 풀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막 뭐가 문제인지 찾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 뒤졌다 진짜. 내가 이거 오늘 안에 스와치 다 낸다 라는 심정으로 엄청 열심히 스와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무늬뜨기를 하는데 이게 모헤어다 보니까 탄력이 0이에요. 그래서 무늬뜨기는 바늘 비우기나 모아뜨기가 굉장히 많은데 막 세코 모아뜨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탄력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무 바늘 말고 쇠 바늘로 작업을 했어요. 치아우고 스틸로 작업을 했고요. 무늬뜨기 할 때는 치아우고 스틸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무 바늘로 하니까 약간 마찰이 있어서 안 그래도 화나는데 코가 제대로 안 달려보니까 좀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스와치를 냈고 제가 진짜 행운아라고 느낀 거는 스와치를 계속 풀었다 떴다 했는데 와 이거 이렇게 냈는데 게이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스와치를 냈는데 어머 세상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난 진짜 행운아야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막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제 약간 도전 의식을 막 불태웠던 것 같아요. 뭔가 무작정 계속 풀고 다시 하기보다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푸는 거랑 아니면 그냥 무작정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도 안 된다. 나는 왜 해도 코수가 안 맞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그 편물을 진짜 뚫어져라 보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잘 맞았던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스와치를 땄는데 저는 보통 생각 없이 뜰 수 있는 무늬를 좋아하는데 얘는 생각 없이 뜰 수 없는 무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집중하고 할 수 있을 때 저는 요즘 막 유튜브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뜰 옷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약간 정말 심심할 때 이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니트프로 쇼팁, 데님 쇼팁이 발송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문자를 받았거든요. 23일에 발송한대요. 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아무튼
좀 슈팁 리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받는다고 바로 리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슈팁 리뷰 되게 기다려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바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호불호는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모든 물건을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치열구도 절대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트 프로 바늘을 지금 진저랑 니트 앤 프루라는 그 바늘 그 두 가지를 써보고 있는데요. 사실 진저랑 그 니트 앤 프루라는 바늘이랑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무가 다르긴 해도 제 손에 느껴지는 감각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니트 앤 프루라는 바늘이 제가 첫 조립식 대바늘 입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바늘 세트가 굉장히 거금이잖아요.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금이고 저는 그때 심지어 뜨개를 취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달 용돈을 모두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의 바늘이었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다가 처음에 4mm 바늘 이용해가지고 옷을 막 한 벌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4.5mm 바늘을 쓰려고 케이블과 바늘을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4.5mm 바늘 그 두 개의 막대 중에 하나가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불량이구나.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옷을 한 벌을 완성했기 때문에 교환을 결국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5mm 바늘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게 4.5, 4mm 이 정도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작업한 것 중에 제가 새로운 바늘 세트를 사기 전에는 4.5mm로 뜬 옷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막 그 500원짜리 바늘을 사가지고 떴었어요. 조립식 바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괜찮은 제품이 오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진짜 다 껴볼 거예요. 미리. 다른 분들도 만약에 조립식 바늘 세트를 사보셨다면 그냥 호수별로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줄에 끼워보세요. 안 그러면 혹시 불량이 있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제 환불이나 교환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꼼꼼히 검수를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끼워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늘이 오시면 제발 이걸 끼워서 한번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멀쩡한 바늘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니트 프로 바늘이 온다면 꼭 다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환이나 그런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상해도 쓰자는 주인데 솔직히 바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바늘이란 게 굉장히 오래 쓰고 오래 쓰기 위해서 좋은 바늘을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이번 영상도 또 몇 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분 내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빨리 이번에 좀 재밌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